자, 홍천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천고등학교 수학교사 김진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야, 이것만 하면 이제 퇴근이다. 네,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는 총 이제 8문제 나왔는데 그렇게 썩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설 강의가 굉장히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지금 나 9시 반에 운동 가거든? 지금 8시 20분인데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23번부터 보면 5개의 숫자 1, 2, 3, 3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네, 그렇습니다. 5팩토리얼 분의 이제 1팩, 2팩, 2팩 나눠주시면 되겠죠? 2팩 곱하기 2팩 나눠주시게 되면 얘는 이제 5, 4, 3, 5, 4, 3, 2, 1이 약분되니까 2, 1 이렇게 남는데 이렇게 둘이 약분돼서 2고, 6, 5, 30 해서 정답 5번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A, B가 서로 독립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독립이란 말은 우리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PA 곱하기 PB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마 학통 시간에 많이들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PA가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PA가 3분의 2니까 양변에 3분의 2를 나눠주시게 되면 2분의 3을 저기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PB가 4분의 1이다라는 걸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PB랑 PA의 값을 구해줬고 교집합도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구하려는 이 PA 합집합 B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확통 수업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사실 옛날에 그 확통 수업 우리 학교에서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사실 옛날에 확통 수업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P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3분의 2 더하기 네, 4분의 1 빼기 교집합 6분의 1 계산해 주면 이제 12로 통분이 되겠습니다. 12분의 이제 8 플러스 3 마이너스 2 해서 얘는 12분의 9니까 4분의 3 정답은 1번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리딩해 보니까 자, 제일 먼저 구하려는 거 자, 선택한 두 개의 수 중 적어도 하나. 자, 지금 여기서 키워드 하나 봐야죠. 자, 적어도 하나. 바로 여사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이상의 홀수일 확률은 자 그렇다는 건 자 일단 볼게요. 1부터 11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선택한다. 그 경우의 수는 11 컨비네이션이죠. 네, 근데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 7 이상의 홀수 11까지 숫자 중에 뭐 있냐면 7, 9, 11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여사건은 둘 다 7 이상의 홀수가 아니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 마이너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둘 다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라고 했으니까 7 이상의 홀수가 아닌 확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자, 둘 다 7 이상의 홀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자, 11개 중에서 이제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이제 저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니까 82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1 빼기 11 곱하기 10분의 8 곱하기 7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110분의 56을 이제 빼주는 거니까 네 잠깐만요 56을 빼주는 거니까 1-56 보자 130 50 아이씨 왜 이렇게 헷갈려 자 130 다시 자 110 빼기 56 그냥 계산해 지금 귀찮다고 하지 말고 자 얘 그럼 54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죄송해요. 지금 앞에 한 3시간을 찍었더니 그냥 제정신이 아니야. 좀 이해 좀 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얘는 55분의 27하고 그리고 분모는 5 곱하기 11, 분자는 3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정답 되겠네요. 정답 5번 나오겠습니다. 죄송해요. 버벅여서. 자, 2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그럼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자, 표본 평균도 마찬가지로 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로 이렇게 표준 편차가 바뀐다. 평균은 그대로 간다. 라는 거 배웠었죠. 네, 그래서 크기가 9인 표본을 x바 그리고 6 정규분포 여기서 이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은 y바라고 이렇게 놨어요. 그럼 각각이 따르는 분포를 봐야 되는데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평균은 그대로 가져오고 자 크기가 9니까 걔를 제곱근을 해주면 3이니까 6을 3으로 나눠준 2의 제곱 이렇게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바 같은 경우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 원래 6
2의 제곱을 따랐었는데 6은 그대로 가져오시고 자 크기가 4, n이 4라고 했으니까 자 루트 n을 해주면 네, 2 나오게 되니까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개를 더한 게 1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봐봐. 이 놈을 통해서 우리가 z, 네, 표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z의 값을 이제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z 같은 경우는요, 1분의 y바 마이너스 6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알 수 있는 거 p y바가 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다 이제 8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규 분포표에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 가운데가 0이고요. 여기가 2라고 하면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이제 무언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무언가를 더해서 1이 나온다는 거는 자, 이만큼의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1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이 12를 표준화해줬을 때 정규화해줬을 때 그게 2가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게 자 2분의 x바가 그냥 해줄게. p x바가 네, 12보다 작을 확률이 p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바를 이제 12를 표준화시켜 보면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p z가 네, 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냐면 자, 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냐면 자, 12-m을 2로 나눈 건데 얘가 네,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 색칠한 놈이랑 여기 색칠한 놈이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m을 구해주게 되면 자, 제가 2가 나와야 되니까 m이 8 나오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한번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은 이산 확률 변수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0부터 4까지의 정수인데,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 x제곱의 평균, 별량의 평균이 아니라 별량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네, 그 친구가 6분의 35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분산도 생각했을 거고 막 그런데 사실 그냥 일일이 구해주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편하다. 자, 그러면 여기 k에다가 0, 1, 2 넣어보면 어떤 게 보이냐? 0부터 4까지의 정수인데 0 넣어주게 되면 자 0을 넣어주게 되면 P0 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P 네 2랑 똑같은 거고 1을 넣어주게 되면 자 여기 좀 오른쪽에다 적어볼게요. P1을 넣어주게 되면 네, P3과 똑같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를 넣어주게 되면 2랑 4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셋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자 우리가 0일 때 그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쌤이 지금 밑줄 그은 얘를 스몰 p 이렇게 놓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럼 이산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요. 자, 확률 나올 수 있는 게 총 5가지죠.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뭐 물론 표를 안 그리고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별량이 나올 수 있는 게 x가 여기가 이제 x 이게 여기가 이제 x 별량 이게 이제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0, 1, 2, 3, 4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0일 때의 확률과 2일 때의 확률과 4일 때의 확률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확률 얘네들이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똑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5개를 합해서 몇이 나와야 됩니까? 1이 나와야 되지. 왜냐면 0, 1, 2, 3, 4 이렇게 5개의 별량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 확실하게 체크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다 합해서 1이라는 소리는 자, 이 하나가 뭔진 모르겠는데 이 하나가 뭔진 모르겠는데 뭐 x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2x 더하기 3p가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자, 2x 더하기 3p가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얘를 넘겨주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1-3p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3p, 여기가 2분의 1-3p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자, 이제 이 p를 구해줘야 되니까 p에 대한 식을 얻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게 x제곱의 expectation, 기대값이 6분의 35가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x제곱도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0, 1, 2의 제곱이니까 4, 9, 16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네,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미안해요.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곱해서 합한 게 얘가 나온다. 로 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자, 1 곱하기 2분의 3p,
더에다가 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이렇게 두 개 곱한 걸 더하려는데 얘가 공통인수죠. 네, 그래서 10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p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에다가 이제 네 여기 확률이 이렇게 세 개 똑같으니까 0, 2, 4의 제곱 0, 4, 16을 다 더해서 이제 p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0p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얘 기대값이 6분의 3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5가 되고요. 자, 5를 분배해 주면 5 마이너스 15p 더하기 20p 해준 게 6분의 35가 나오게 되니까 5p가 자, 다시 한번 자, 5p가 이제 5를 넘겨주게 되면 6분의 35 마이너스 5니까 6분의 30대니까 6분의 5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p는 네, 6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부터 4점짜리 문제인데 솔직히 확통해서 28, 29, 30을 경우의 수로 해가지고 완전 케이스 분류 어렵게 진짜 작정하고 어렵게 내면 정말 정답 찾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28번은 객관식이니까 좀 나은 편인데 29, 30에서 좀 경우의 수 어렵게 꼬아버리면 진짜 답도 없거든. 근데 이번 시험에선 그게 안 나왔어. 그래서 확통이 다음 시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에서는 꽤 30번의 함수 찾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확통해서 역시 어렵게 내는 게 좀 쉽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번 시험 자체가 좀 되게 미적분도 좀 쉬웠거든. 한 문제 빼고. 그래서 이번 시험 자체가 좀 되게 쉽게 내려고 하는 그런 작정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쉽게 내건 어렵게 내건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 28번은 그래도 4점에 걸맞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쌤은 생각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4까지 있는 이런 함수가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을 같은 집합으로 대응시키는 이런 함수. 이 함수 가지수 찾기 문제 정말 많이 했던 문제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데 쌤은 아직 확통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확통 수업 시간에 말한 적이 없었던 거. 네, 케이스 분류할 때는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그렇게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서 케이스 분류를 해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분류를 해줄 때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누게 되는 그 중심이 되는 놈은 가급적 좀 뭔가 많은 변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A랑 B가 X의 원소인데 A가 B의 약수이면 FA는 FB의 약수이다. 자, 여기서 명심할 점은 이 F 함수값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X라는 집합에 속해져 있죠. 그래서 1, 2, 3, 4 넷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자 1, 2, 3, 4 중에서 잘 생각해봐. 이 1이 여러분 모든 수의 약수지. 그지? 그리고 2는 4만의 약수고 3은 이 중에서 3의 약수. 그리고 이 4는 4 자신의 약수. 그러니까 제일 많은 원소들과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의? 그쵸? 자, 그래서 나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다. 물론 다르게 풀었을 수도 있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F1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네, 케이스 분류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런 F4가 아니지, 바보야. 자, F1. 자,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해주셨냐? 자, 1이 1로 대응되는 경우, 2로 대응되는 경우, 3으로 대응되는 경우, 4로 대응되는 경우 이렇게 4개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1이 제일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걸 관찰을 하고 겹치지 않게 빠지지 않게 케이스 분류를 해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쉬운 경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여러분 F1이 3이야.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A가 B의 약수이면 FA는 FB의 약수다라고 했죠. 자, 근데 봐봐. 우리가 F1이 3이 나와버렸어. 아까 말했지만 3은 자기 자신의 약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인수가 될 수가 없어요. 1, 2, 3, 4 중에서 3을 약수로 가지는 놈이 3밖에 없어.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F, 네, 2, 3, 4 모두 다 몇이란 소리야? 3이란 소리지. 그지? 아, 이거 말이 헷갈리냐? F2, F3, F4가 네, 모두 다 몇이란 소리? 3이란 소리야.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자, F2, 3, 4가 모두 다 하나로 확정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F1이 4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F2랑 F3이랑 F4가 있는데 얘가 모조리 다 1을 약수로 가지니까 4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얘가 정답은 4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좀 간단한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좀 간단한데 이렇게 좀 아래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경우만 이제 관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좀 경우의 수 나누는 문제 중에서 좀 쉬운 경우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게 F2죠. 왜냐면 2는 4의 약수도 되고 2의 약수도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쌤은 겹치지 않게, 네, 빠지지 않게 케이스 분류를 해줬어요. 근데 3은 아까도 말했지만 3은 자기 자신 3만 약수로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F3 같은 경우는 2랑 4에 관련이 없어. 2랑 4에 관련이 없어서 F3은 1을 약수로 가지는 1, 2, 3, 4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 4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이제 F4가 짝수일 확률을 물어봤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든 상관이 일단 없지만 자, F2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F2가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4일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럴 경우에 이제 F4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자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F4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을 해보니까 자, 만약에 F2도 F1도 1이야. 그럼 1을 약수로 가지는 어떤 숫자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자, 경우의 수가 4개죠. 자, 근데 그 4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1, 2, 3, 4 이렇게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그 중에 짝수가 몇 개야? 그 중에서 몇 개? 2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F2가 2면 F4는 뭐랑 뭐밖에 안 나와? F4는 2랑 4밖에 나올 수가 없어. 2를 약수로 가지는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서 몇 개가 있는 거야, 지금? 2개가 약수로 있는 거죠. 약수가 아니라 짝수로 있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건 짝수의 확률을 궁금해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 F2가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약수로 가지는 숫자는 3밖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가 있는데 3은 홀수기 때문에 한 개 중에서 0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F2가 4라면 F4도 무조건 4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 개밖에 없지만 그 중에 한 개가 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자, 그리고 F1이 2다라고 하면 자, 3은 1을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얘는 2 또는 4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자, F2를 이제 구해 볼 텐데 F2가 2 아니면 4잖아요. 그죠? 2 아니면 4. 지금 2를 약수로 가지는 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2일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자, F4가 네, 2 또는 4인데 두 개 다 짝수기 때문에 두 개 중 두 개 모두 다 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4면 이제 F4도 4인데 한 개 중에 무조건 한 개 다 짝수가 됩니다. 4는 짝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한 가지 경우인데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니까 얘는 경우에 세줘야 되고 얘는 경우에 세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총 경우의 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모든 함수, 이 조건을,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총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F3이 4개를 가질 수 있죠. 그럼 4 곱하기 여기 몇 개? 4개. 2개, 1개, 1개. 다 더해서 이제 몇 개냐? 이 위에서 전체 경우의 수 한번 여기다가 한번 파란색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4 곱하기 첫 번째 F1이 1로 갈 경우는 4 곱하기 이제 4, 2, 1 더해가지고 6 더하기 2니까 8 나오게 되고 아래씩 겹치지 않으니까 더하기로 바로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F3이 이제 2랑 4밖에 안 되니까 두 가지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 2 더하기 1 해가지고 3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여기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으니까 2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냐? 여기 일단 F3은 상관없으니까 4가지고 여기 그 중에 2, 2, 0 하나를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할 수 있냐? 4 곱하기 2, 2, 0 하나 더해주면 5 나오게 되고 더하기 자 여기서 보시면 F3이 2, 4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 하나니까 얘는 이제 2 곱하기 3 더하기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짝수가 나오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주게 되면 32 더하기 6 해가지고 38, 40 나오고요. 분모 40 나오고요. 분자는 20 더하기 6 더하기 1에서 27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0분의 27,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근데 그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여러분들 겹치지 않게 빠지지 않게 핵심이 되는 축을 찾아서 최대한 많이 겹치는
놈을 찾아서 케이스 분류해주면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9번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굉장히 신선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빠르게 풀 수 있고,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지 제대로 못한다면 약간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하려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1000 곱하기 k의 값을 구하래. 그럼 k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k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값을 k라 하자. 자, 어떤 걸 구했냐면 16,200번 이 시행을 반복했대. 자, 근데 a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을 구한 값을 이제 k라고 이렇게 확률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확률을 계산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볼게요. 자, 수직선에 원점에 a가 있다. 자, 근데 주사위가 이제 한번 던져진다. 자, 참고로 주사위 같은 경우는 그냥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육면 주사위입니다. 네, 확률 모두 똑같다고 상정을 하고요. 4 이하이면 a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5 이상이면 a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킨대. 자, 근데 봐봐. 4 이하, 주사위에 눈을 던졌을 때 4 이하이거나 5 이상이다. 자, 이거를 혹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냐? 다시 말해 배반 사건이냐라는 걸 물어본 겁니다. 배반 사건이죠. 그죠? 네, 그래서 무조건 따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 이하이면서 5 이상인 숫자가 있냐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 첫 번째 사건의 이제 확률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6분의 4, 4 이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2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건은 자연스럽게 좀 유식하게 말하면 아래에 있는 사건이 위에 있는 사건의 여사건이죠. 그죠?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얘가 양의 방향으로 1, 얘는 음의 방향으로 1인데 얘를 이항 분포를 따르는구나. x가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르는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확률이 3분의 1이다. 아니면 3분의 2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사건은 1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사건은 1만큼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데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풀기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A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 자, 이게 일단 어떤 의미인지를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상정을 해볼게요. 수직선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16,200번 반복을 했대. 근데 5,700 이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6,200번 던지면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들이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얘를 뭐 사건 그냥 X라고 하고 얘를 사건 Y라고 한번 해볼게요. X가 8,100번 일어났다고 쳐봐. 그럼 Y가 몇 번 일어났다는 소리야? 똑같이 8,100번 일어났다는 소리죠. 뭔 말이냐면 여기서 X가 10,000번 일어났대. 그러면 6,200번은 뭐가 일어난 거면 Y가 일어난 거지. 이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으로 10,000칸을 가고 이제 왼쪽으로 6,200칸을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5,700칸을 간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면 일단 이 X 사건이 몇 번 일어나야 돼? X가 5,700번 일어나야 되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사건이 일어나면 양의 방향으로 1, Y 사건이 일어나면 음의 방향으로 1, 제자리는 없어. 그러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가 왼쪽으로 한 칸 돌아오면 제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제자리가 되는 게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말이 좀 꼬이는데 자 16,200번 중에서 5,700번을 소진했어. 그러면 1,500번 남지. 이 1,500번이 X, Y가 각각 반반씩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X가 이항분포 따르는 건 맞아. 저 X라는 사건이 이제 이항분포를 따라요. 자, 이항분포 시도는 아까 16,200번 했고요. 그리고 확률은 3분의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X가 몇 이하여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이하를 가야 얘가 5,700 위치가 5,700 이하가 될까라는 걸 물어봤을 때는 X가 이제 5,700번 나오고 나서 그리고 16,200에서 얘를 빼줬을 때, 자, 빨간색 펜 어딨어? 자, 16,200 총 시행해서 얘를 빼줬을 때 1,500이니까 이 1,500을 X, Y가 반반 나눠가줘야 돼. 그래서 절반은 4 이하의 숫자가 나와야 되고 절반은 5 이상의 숫자가 나와야 5,700에서 왼쪽 오른쪽으로도 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얘 1,500을 절반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x가 여기다가 이제 1500 절반으로 나눈 5250번 나와줘야 되고 y가 몇 번 나와줘야 되냐면 5250번 이렇게 나와줘야 5700에서 딱 멈추겠지.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5700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어. 다시 말해서 이 핑크색으로 적어준 거는 뭐냐면 p, x가 이제 몇 번보다 덜 나와야 되냐면 얘네 둘이 더한 것보다 덜 나와줘야 왼쪽으로 더 가겠지. y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1750보다 작거나 같게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했죠. 자,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웠었지. 이항분포에서 이 시행 횟수가 한 30 넘어가면 충분히 많다고 보고 이게 어디로 근사된다? 정규 분포로 근사된다라는 걸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m, 얘가 이제 n, 얘가 이제 p니까 얘네 둘이 곱해주게 되면 이제 5400에다 2 곱해주면 1800 나오죠. 1800. 그리고 여기다가 3분의 1 곱해주면 되니까 3600은 6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x는 이렇게 되니까 자, z는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 x 마이너스 100, 1800을 해주고 걔를 60으로 나눠준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z가 아니라 x가 175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z가 저기다 이제 1750을 해주면 잠깐만 이거 맞나? 5400. 오케이, 맞네. 5400 맞지? 그러면 여기가, 잠깐만. 네,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이고, 이 화상아, 1750이냐, 이 바보야. 1950이지. 자, 여기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1950이죠. 쌤이 가끔 오락가락해요.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야. 1950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 1950 이하인 확률을 이제 구해줘야 된다. 네, 1950이죠. 자, 그래서 표준화를 해주면 이제 60분에 150 나오게 되니까 공 하나 떨어뜨리고 얘 이제 2분의 5 나오네요. 그래서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줘야 된다. 자, 근데 얘가 있잖아. 0부터 z까지니까 0.494에다 몇을 더해줘야 됩니까? 0.5를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0.994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 1000 곱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게 k가 0.994라는 소리니까 정답은 994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역시 예상대로 확률과 통계는 그렇게 썩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30분 내로 끊길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검은 공, 흰 공을 배분을 하는데 자,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자, 학생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다. 그죠? 자, 그리고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 이상 2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경우가 너무 많아. 2, 3, 4, 5, 6, 7, 8이잖아. 공이 최대 8개니까. 그죠? 근데 A로 케이스 분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뭔가 많이 겹쳐 있는 그리고 케이스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그런 경우에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케이스 분류를 잘 해준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A가 만약에 한 개도 받지 못했다. 0 이상 2 이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A가 만약에 한 개만 받았다라는 경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가 2개를 받았다. 이런 경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우리 보통 그 흰 공은 화이트 볼이라고 해서 화이트라고 하고 검은 공은 이제 블랙볼이라고 해서 B라고 이렇게 놓고 보통 이렇게 화이트, 블랙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편의상 이해 가죠? 예를 들어서 흰 공 4개라고 하면 4, 검은 공 2개라고 하면 2.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한 개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남은 거는 흰 공 4개, 검은 공 4개지. 걔를 이제 B랑 C한테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자, A가 받는 공의 개수가 0 이상 2 이하이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여러분 봐봐. A가 받는 공의 개수가 0 이상 2 이하라고 했지. 그러면 또 이 경우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쉽게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쌤은 이것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만약에 자, 봐봐.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봐봐. 미안해. 자, B가
받는 공의 횟수가, 이 이상이래. 자, 근데 얘는 있잖아. 2, 3, 4, 5, 6, 7, 8 이렇게 7가지 경우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냐? 전체에서 어떤 경우? B가 0 또는 1개 받는 경우, 1개도 못 받거나 1개만 받는 경우, 그거를 빼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걸 이제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방향을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전체에서 이제 B가 1개도 받지 못할 경우와 B가 1개만 받는 경우, 이렇게 2개를 좀 빼줄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기서 화이트볼 4개와 블랙볼 4개가 있는데 그 공들이 서로 같은 색깔의 공은 겹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공이 B나 C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중복을 허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남은 8개의 공이 있는데, 자, 화이트볼 4개랑 그리고 블랙볼 이제 4개가 남는데, 자, 이런 경우에 얘네가 B나 C를 선택을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나와 있는 게 B가 2개 이상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죠? 0 또는 1을 빼준다, 전체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네, 그럼 일단 전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구해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네, 2명 중에서 화이트볼이, 그러니까 하얀색 공이 2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 4번 하는 거죠. 2H4, 중복조합이죠. 곱하기 블랙볼이 이제 2명 중에서 4번 선택하는 거, 2H4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PB0 한번 구해볼게요. 자, B는 0. 자, 그러니까 확률이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니까 이거를 그냥 뭐 P라고 하긴 좀 그렇고 N이라고 이렇게 놓을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N 이렇게 놓을게. NB0 이렇게 해주면, 자, 이 경우의 수는 이제 B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죠. 그러니까 8개가 전부 다 몰빵한 경우잖아. 이거 몇 개? 1개. 그죠? 경우의 수가 1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 B1. 자, 그러니까 B가 이제 1개만 받아야 돼. 근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 검은 공 하나 받는 거랑 하얀 공 하나 받는 거. 이렇게 2개죠. 그래서 얘는 2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EH4는 계산해주면 이제 5C4의 제곱이니까 얘는 25죠. 따라서 여기 위에서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22개입니다. 네, 일단 이거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케이스 분류할 때 이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절대 겹칠 수가 없지. 그지? A가 1개도 못 받는 경우랑 1개 받는 경우는 겹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확실하게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겹치지 않게, 빠지지 않게. 2가지 원칙만 잘 기억합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하나만 받는다라고 하면 검은 공을 하나 받을 수도 있고 하얀 공을 하나 받을 수도 있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검은 공을 하나 받았다고 가정하고 거기다 곱하기 몇을 해주면 될까?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을 보통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하얀 공 1개를 받았다 가정하자. 받았다 가정하면 여기다 이제 곱하기 최종적으로 몇을 해주면 되냐면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흰 공을 하나 가져오건 검은 공을 하나 가져오건 BC에 분배되는 그 경우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서로 개수가 다르지 않으니까, 대칭인 경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이제 남은 거는 하얀 공 3개, 이제 검은 공 4개. 지금 아까 뭔 얘기한 거냐면 이게 4개, 이게 3개건 여기서 얻는 경우의 수는 다르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곱하기 2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를 이제 누가 나눠 가지는 거냐? B랑 C가 선택을 하는 건데, 네, 전체 경우의 수에서 B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와 B가 하나를 받게 되는 경우를 빼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전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게요. 자, B랑 C를 선택할 때 흰 공이 3번 선택하는 거니까 2H3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검은 게 BC를 선택하는 거니까 2H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5C4라는 걸 계산했으니까 아까 5라고 계산을 했고, 그럼 5 곱하기 2H3 계산해주면 4C3이 나오겠죠. 그래서 20개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 1개도 받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하나만 받았을 경우가 각각 똑같죠. 왜냐면 아까랑 똑같이 1개도 못 받는 거는 전부 다 몰빵해서 이제 C한테 갔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만 받았다는 거는 여기 하얀 공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얀 공을 받았을 수도 있고 검은 공을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20에서 1, 2를 빼주면 되니까 17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겹치지 않게, 빠지지 않게. 자, 그리고 A가 2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는 이제 경우를 3개로 또 나눠야 되죠. 자, 봐봐. 자, A가 만약에 검은 공을, 자, 지금 여기 쌤이 순서상으로 적기로 했던 거, 자, 화이트, 블랙이라고 했으니까 하얀 공을 2개를 받고 검은 공을 1개도 안 받았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각각 하나씩 받았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도 안 받고 검은 공만 2개 받았을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경우를 겹치지 않게 빠지지 않게 나눠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 경우는 그러면 이제 각각 몇 개씩 남냐?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미리 적어놓자. 화이트, 블랙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화이트가 지금 몇 개 남았냐? 2개 남았고요. 자, 블랙이 지금 몇 개 남았냐? 4개가 남았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화이트가 3개 남았고 블랙이 3개 남았고,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네, 화이트가 4개 남았고, 그리고 블랙이 2개 남았다. 이렇게 천천히만 해주면 누구나 풀 수 있다니까. 이거 한 단계 더하면 그냥 심화 문제야. 경우의 수는 굉장히 좀 시간만 들여서 천천히 잘 해주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화이트, 블랙 이렇게 2개, 4개 남았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계산해 줄게요. 자, 전체에서 B0, B1을 이렇게 뺀 경우.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각각 1, 2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몇을 빼면 된다? 3을 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이번에는, 자, B랑 C를 이제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데, 2명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하얀 공이 2번 선택되는 거고요. 2명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번 선택하는 거고, 거기서 3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건 2명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서 3번 선택하고, 그리고 2명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서 3번을 선택한다. 거기서 3을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2명 중에서 4명을 중복해서 선택하고, 2명 중에서 2개를 중복해서 선택을 하고, 거기서 3을 빼면 되겠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밑줄 그은 얘랑 경우가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지금 얘를 지워주고 곱하기 몇을 해주면 되겠다. 2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해주게 되면, 자, 2 곱하기, 자, 2H2는 이제 3C이니까 3 나오고요. 곱하기, 자, 2H4는 이제 5C4니까 5 나오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겠죠. 15 마이너스 3 해주면 12고요. 24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경우는요. 네, 그죠? 이 아래에 있는 경우는요. 4C3이니까 4 나오게 되고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똑같이 4C3이니까 4C3의 제곱은 16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3에서 13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네, 22, 17 더해주면 39, 39에다가 13 더해주면 52 더하기 24 해주면 52 더하기 24 해주면 76까지가 잠깐만, 맞나? 다시 한번. 너무 빠르게 했어. 자, 얘네 둘이 더해서 39, 자, 얘네 둘이 더해서 37, 그러면 82. 뭔가 잘못됐는데? 잠시만. 이 바보 진짜.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여기 곱하기 2를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에서 이제 곱하기 2 해주면 34개죠? 네, 죄송.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주게 되면 여기 2개 더해서 56 나오게 되고 얘네 둘이 더해서 이제 93이 최종적 정답이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길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나도 정말 고생했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쌤은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권투를 빕니다. 고생했습니다.